소리 지르지 마. 혀가 싸구려 초콜릿처럼 얼어붙어 부서지는 꼴을 보고 싶다면 계속 떠들어도 좋아. 국경의 하얀 늑대라 불리는 707 특임대원과 국가기밀을 쥔 재벌가 아가씨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 갇혔습니다. 서로를 혐오하던 두 사람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운명으로 엮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바람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거 놔.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내 손이 얼마짜리 보험에 들어있는지 알기나 해.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국내 굴지의 제약그룹 막내딸이자 천재 바이러스 학자인 이서유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그녀는 자신의 가녀린 손목을 쇠집게처럼 움켜쥐고 있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흰색 설상 위장복을 입고 어깨에는 칠이 반쯤 벗겨진 707 부대 마크를 단 남자. 707 특수임무단 소속 한도진 대위는 묵묵히 그녀의 손목을 더 세게 움켜쥔 채 무릎까지 차오른 눈밭을 헤치며 그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놓으라고. 내 가방. 샘플이 아직 차 안에 있단 말이야. 귀 먹었어. 이 야만이나. 서유는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악을 썼다. 그녀는 굽있는 붓으로 눈바닥을 걷어차며 저항했다. 그 순간 도진이 우뚝 멈춰섰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정지의 서유는 중심을 잃고 그의 바위처럼 단단한 등판에 얼굴을 부딪혔다. 그가 채 돌아섰다.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깊은 흑요석 같은 눈동자가 서윤을 꿰뚫듯 응시했다. 그것은 주인을 지키는 경호원의 눈이 아니었다. 사냥을 방해받은 맹수의 눈빛이었다. 잘 들어. 이서윤 박사. 도진의 목소리는 마스크 너머로 낮게 깔려 위협적으로 들려왔다. 뒤를 봐. 서윤은 흠칫하며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앙. 땅이 울리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타고 있던 방탄 랜드크루저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불타오르고 있었다.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치솟았고 서윤이 그토록 찾던 은색 가방은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폭발의 충격으로 흩날리는 눈가루가 죽음의 재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윤은 얼어붙었다. 붉게 칠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만약 도진이 거칠게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내 이 숲으로 뛰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녀는 저 고철 덩어리와 함께 한 줌의 재가 되었을 것이다. 가방이? 그녀는 분노가 아닌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그깟 가방이 당신 목숨보다 중요한가? 도진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말투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똑바로 봐, 저건 사고가 아니야. RPG-7 대전차 로켓포다. 도진은 불길이 비추는 맞은편 산능선을 가리켰다. 하얀 설상복을 입은 그림자 같은 무리가 가파른 경사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다. 용병 집단 블랙호크다. 당신 사인을 받으러 온 팬들은 아니겠지. 도진의 목소리엔 공포 따윈 없었다. 오직 전쟁 기계 같은 냉철한 계산만이 존재했다. 놈들의 목표는 당신 머리. 아니면 그 머릿속에 든 백신 공식이야. 그리고 빌어먹게도 내 임무는 그 예쁘장하지만 텅 빈 머리통을 목 위에 제대로 붙여놓는 거고. 당신, 지금 날 보고 머리가 비었다고. 서윤이 천재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린 말에 발끈하려 했지만 도진은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허리를 숙여 그녀를 쌀가마니처럼 어깨에 둘러매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도진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전술 장갑에서 화약 냄새와 차가운 금속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가 훅 끼쳐왔다. 입 다물어. 지금부터 당신은 재벌가 아가씨가 아니라 내 화물이야. 내가 가면 가고 엎드리라면 엎드려.
뛰라고 하면 심장이 터질 때까지 뛰는 거다. 알겠나?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영하 20도의 혹한과는 대조적인 뜨거운 체온이었다. 서윤은 등 뒤로 전해지는 그의 단단한 흉곽과 침착하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침착함에 압도된 서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포에 질린 눈물이 속눈썹 끝에 맺히자마자 얼어붙었다. 도지는 그녀를 내려놓았지만 손목은 놓지 않았다. 뛰어. 지옥 같은 도주가 시작되었다. 서울의 잘 닦인 아스팔트나 대리석 바닥이 아니었다. 이곳은 눈 밑에 날카로운 바위가 숨겨진 험준한 국경지대였다. 탕, 탕.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총알이 서윤의 얼굴 바로 옆 나무 줄기에 박혔다. 나무 껍질이 튀며 그녀의 뺨을 스쳤다. 숙여. 도진이 소리치며 그녀의 머리를 눌렀다. 그는 허벅지의 홀스터에서 KO 권총을 뽑아들고 뒤로 돌며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건조하게 울렸다. 쫓아오던 하얀 그림자 셋이 눈밭 위로 고꾸라지며 붉은 선혈을 뿌렸다. 군더더기 없는 사격이었다. 도지는 사격을 마치자마자 서윤을 끌고 더 깊은 침엽수림 속으로 파고들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폐 속에 유리 조각을 들이부은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숨을 쉴 때마다 칼날 같은 냉기가 기도를 난도질했다. 명품 구두에만 익숙했던 발은 도진이 억지로 신겨준 등산화 속에서 끊어질 듯 아파왔다. 더는 못 가. 멈춰요, 제발. 서윤이 흐느끼며 눈밭에 주저앉았다. 수백만 원짜리 구스다운 점퍼는 이미 흙탕물과 눈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도진이 멈춰 서서 바닥에 엎드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있었다. 국가 기밀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임무. 만약 보호 대상이 생존에 방해가 된다면 매뉴얼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단독으로 정보를 복귀시키는 것도 방법이었다. 하지만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그녀의 푸른 눈동자를 본 순간 그의 뇌리에 어떤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혀를 차며 권총을 집어넣고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일어나. 그가 명령했다. 못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서윤이 울먹였다. 도지는 대꾸 없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등산화 위를 거칠게 눌렀다. 안 부러졌어. 가벼운 염좌다. 도지는 냉정하게 진단을 내렸다. 놈들이 왜 쫓아오는지 알아? 놈들 눈에 당신은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니까. 잡히면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는 게 나았다고 빌게 될 거다. 하지만 아프다고요.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도진이 말을 자르며 등을 돌려댔다. 네? 업히라고. 내 마음 바뀌어서 당신을 총알바지로 쓰기 전에 빨리 올라타.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허둥지둥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도지는 30kg에 육박하는 전술 배낭에 성인 여성의 무게까지 더해졌음에도 신음 한 번 없이 가볍게 몸을 일으켰다. 이 남자, 괴물인가? 서윤의 머릿속엔 그 생각뿐이었다. 도진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그는 길이 아닌 곳,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얼어붙은 계곡 틈새로만 움직였다. 놈들의 스노우모빌이 따라올 수 없는 곳을 골라 흔적을 지우며 이동했다. 눈발이 굵어졌다. 100년 만에 온다는 기록적인 한파. 화이트 아웃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야가 5미터도 확보되지 않았다. 바람은 굶주린 악귀처럼 울부짖었다. 추워. 서윤의 이가 딱딱 부딪혔다. 도진의 등에 밀착해 있었지만 국경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자지마. 도진이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도 추위로 인해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자면 죽어. 아버지 돈 다 쓰기도 전에 객사하고 싶나. 이 재수 없는 남자. 서윤이 힘없이 대꾸하며 그를 더 꽉 끌어안았다. 그의 넓은 등에서 전해지는 체온만이 그녀를 이 세상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밧줄이었다. 그때
도진이 멈춰섰다. 그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 틈에 서윤을 내려놓았다. 쉿. 그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머리 위쪽에서 스노우모빌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무 꼭대기를 훑으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포위당했다. 놈들이 쫙 깔렸어. 도진이 지형을 빠르게 스캔하며 속삭였다. 이쪽으로는 더 이상 못 가. 앞은 낭떠러지다. 낭떠러지? 그럼 우리 도간에 든 쥐인 거야. 서윤은 패닉에 빠져 도진의 팔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두꺼운 옷을 뚫고 들어갈 기세였다. 도진은 그녀를 보더니 다시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는 그곳은 닿으면 삼켜질 듯한 죽음의 구렁텅이였다. 그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오만하고 광기 어린 미소. 죽음 앞에서만 드러나는 707 특임대의 트레이드마크였다. 도간에 든 쥐. 707에게 막다른 길은 없다. 지름길만 있을 뿐. 도진은 배낭에서 등반용 로프와 카라비너를 꺼냈다. 순식간에 자신의 허리에 로프를 감고 반대쪽 끝을 서윤의 허리에 단단히 묶었다.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처럼 하나로 연결되었다. 다, 당신 뭐 하려는 거야? 서윤이 로프를 보며 말을 더듬었다. 뛴다. 뭐? 미쳤어. 저긴 절벽이야. 죽는다고? 여기 있으면 100% 총 맞아 죽어. 뛰어내리면 살 확률 50대 50이다. 도진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숨이 막힐 듯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날 믿어. 난 단 한 번도 임무에 실패한 적 없어. 그리고 이번 내 임무는 바로 당신이야. 바위 뒤쪽에서 용병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장전 소리가 건조하게 들렸다. 찾았다. 바위 뒤쪽이다. 놈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었다.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꽉 끌어안아 품에 가두고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쌌다. 다른 한 손은 로프를 움켜쥐었다. 눈 감고 숨 참아. 안 돼. 도진이 바위를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하얀 눈보라 속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두 사람은 추락했다. 과연 이 미친 도박은 철부지 재벌 2세와 냉혹한 특수부대원의 생명을 앗아갈 종지부일까? 아니면 저 깊은 심연 속에서 더 뜨겁고 처절하게 타오를 생존 로맨스의 시작일까? 다음 화, 제2화, 영하 30도와 오만의 대가 편을 기대해 주세요. 이서윤이 눈을 떴을 때 처음 느낀 것은 고통이 아니라 마비였다. 시야를 가득 채운 하얀 세상. 그녀는 푹신하지만 뼈까지 시린 두꺼운 눈 위에 누워 있었다. 귓가를 때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사신의 조소처럼 들렸다. 정신이 드나? 크게 움직이지 마.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한도진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전술 단검으로 두 사람을 잇고 있던 로프를 끊어내고 있었다.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던 낙하였지만 다행히 절벽 아래에 오래된 침엽수림과 수미터나 쌓인 눈이 쿠션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다. 서윤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찌릿한 통증에 신음을 흘렸다.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그녀가 힘겹게 내뱉은 숨결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다. 일단은 도진은 단검을 집어넣으며 빠르게 주변 지형을 살폈다. 현재 기온 영하 25도. 밤이 깊어지면 영하 35도까지 떨어질 거다. 30분 안에 은신처를 찾지 못하면 용병들이 당신 시체를 찾기도 전에 저체온증으로 먼저 죽게 될 거야. 말 좀 곱게 하면 안 돼요. 서윤이 짜증스럽게 대꾸하며 너덜너덜해진 명품 패딩에 눈을 털어냈다. 죽다 살아났어도 재벌가 아가씨의 자존심은 여전했다. 배고프고 추워요. 당신 보디가드잖아. 방법이 있을 거 아냐. 불을 피우든가 아니면 구조 헬기를 부르든가. 도진이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잘 들어. 아가씨 여기엔 헬기도
난로도 시중 들어줄 하인도 없어. 지금 불을 피우는 건 놈들에게 나 여기 있어 하고 조명탄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야. 위성 전화 폭발때 박살났어. 그는 멱살을 놓고 등을 돌렸다.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따라와. 그 싸구려 자존심 지키다 여기서 얼어 죽든가. 마음대로 해. 서유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추위가 세포 하나하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코와 귀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파왔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도진의 넓은 등. 그것만이 유일한 열원이자 생명줄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천근만근인 다리를 움직여 그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맞바람을 뚫고 이동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이었다. 도진은 앞장서서 온몸으로 눈을 헤치며 길을 만들었다. 그녀가 낙오되지 않으면서도 쉴 틈은 주지 않는 절묘한 속도였다. 다리가 더는 못 가요. 20분 뒤 서윤이 털썩 주저앉았다. 이번엔 어리광이 아니었다. 한계였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했고 속눈썹이 얼어붙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도진이 돌아봤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전술 스카프를 풀어 그녀의 얼굴과 목을 칭칭 감싸주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스카프에 서윤의 몸이 떨려왔다. 일어나. 500m 전방에 석회암 동굴이 있다. 미세하게 유황 냄새가 나. 온천이나 지열이 있다는 뜻이야. 거기까지만 가면 산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다시피 하여 마지막 힘을 짜내게 했다. 도진의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지금 멈추면 그녀의 혈관이 얼어붙고 심장이 멈춘다는 것을 알기에 눈보라 너머로 희미하게 동굴 입구가 보였을 때 서유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도진은 그녀를 안으로 밀어넣고 재빨리 바위와 마른 나뭇가지로 입구를 위장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바람 소리는 차단되었다. 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든 냉기는 여전했다. 서유는 몸을 웅크린 채 이가 부러질 정도로 딱딱거리며 발작적으로 몸을 떨었다. 저체온증 2단계였다. 도진이 케미컬 라이트 야광봉을 꺾었다. 으스스한 녹색빛이 동굴을 밝혔다. 그는 추위에 경련하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눈이 녹아 스며든 옷이 그녀의 체온을 앗아가고 있었다. 벗어. 도진이 메마른 목소리로 명령했다. 뭐라고요? 서윤이 힘겹게 눈을 뜨며 경계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젖은 옷이 당신을 죽이고 있어. 다 벗어. 당장. 도진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패딩 지퍼에 손을 댔다. 희미한 불빛 아래 서유는 도진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았다. 욕망 따윈 없었다. 오직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 혹은 폭발물을 해체하는 군인의 결단력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바람 소리를 찢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늑대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섞여드는 스노우모빌의 엔진 소리였다. 소리 내지 마. 놈들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다면. 도진은 서윤의 입을 틀어막고 차가운 동굴 바닥으로 눌렀다. 밖에서는 스노우모빌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위장해둔 바위 틈새로 새어들어와 동굴 벽에 어지러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서윤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눈 밟는 군화 소리. 놈들이 주고받는 외국어가 바로 지척에서 들렸다. 숨 막히는 몇 분이 지나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놈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동굴 안의 위기는 이제부터였다. 서윤의 떨림이 격해졌다.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추워 엄마 너무 추워. 도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젖은 겉옷과 스웨터까지 벗겨냈다. 서윤이 힘없이 저항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쳤지만 모기만 한 힘도 없었다. 잘 들어. 난 당신 몸에 관심 없어. 이건 생존이야. 전장 의학 수칙 1조.
여론이 없을 땐 사람의 몸이 최고의 난로다. 도지는 신속하게 자신의 전술복을 벗어던졌다. 수많은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진 탄탄한 근육질 몸이 드러났다. 그는 얇은 속옷 차림으로 서윤을 품에 끌어당겼다. 앗! 서윤은 맨살에 닿는 냉기에 신음을 흘렸지만 이내 그를 감싸는 압도적인 온기에 몸을 맡겼다. 도지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자신의 넓은 등으로 동굴 벽의 냉기를 막아내고 뜨거운 가슴을 그녀의 등에 밀착시켰다. 그는 남은 마른 옷가지와 얇은 은박 담요, 에머전시 블랭켓로 두 사람을 칭칭 감아 고치처럼 만들었다. 숨 쉬어, 내 호흡에 맞춰. 도진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서윤의 몸에 전율이 일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척추를 타고 흐르는 묘한 전류였다. 이 절박하고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절대적인 안전함을 느꼈다. 화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그의 남성적인 향기가 그녀를 포근하게 감쌌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체온 덕분에 의식이 돌아온 서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얼음덩어리 같은 사람한테 열을 나눠주느라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 도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팔에 힘을 주어 그녀를 더 단단히 안았다. 동굴 안에는 정막이 감돌았고 밖에는 바람 소리만이 울부짖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박동만이 하나의 리듬처럼 섞여들었다. 도지는 잠들 수 없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지막 방패가 되어야 했다. 한 대위님, 서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왜 날 구했어요? 그냥 혼자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아빠 말로는 용병들은 돈만 원한다고 했어요. 날 넘겨주면. 난 707이다. 도진이 말을 끊었다.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였다. 우린 동료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보호 대상을 지키는 임무에 실패란 없다. 그게 설령 골치 아픈 재벌가 아가씨라도. 나 골치 아픈 사람 아니거든요. 서윤이 반박하려 했지만 밀려오는 졸음과 그의 체온이 주는 안락함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자, 불침번은 내가 선다. 서윤은 몇 시간 전만 해도 경멸했던 남자의 품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 도진이 기공호흡법으로 자신의 체온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며 체력을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 무렵 도진을 깨운 건 빛이 아니었다. 차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바위를 긁는 날카로운 발톱 소리. 그리고 맹수의 거친 숨소리였다. 도진이 번쩍 눈을 떴다. 살인 병기의 본능이 즉각 깨어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윤의 팔을 풀고 그녀를 옷가지 위에 눕혔다. 입술에 검지를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위장해둔 입구 밖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썩은 고기 냄새 같은 야생 동물의 악취가 코를 찔렀다. 국경에 서런 늑대 스노우 울프. 일반 늑대보다 2배는 크고 흉포하며 반드시 무리를 지어 다니는 놈들이다. 가만히 있어. 도진이 속삭이며 단검을 움켜쥐었다. 총알은 거의 바닥났고 총성은 적을 부른다. 냉병기로 해결해야 했다. 위장막이 덜컹거렸다. 호박색 눈동자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늑대의 머리가 쑥 들어왔다. 놈이 으르렁거렸다. 도지는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놈이 동료를 부를 틈을 주지 않았다. 두꺼운 옷으로 감싼 왼팔을 늑대의 아가리에 쑤셔 박아 턱을 제압하고 오른손의 단검으로 놈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푹! 뜨거운 피가 솟구쳐 눈밭을 붉게 물들였다. 늑대는 몇 번 버둥거리다 숨이 끊어졌다. 도진이 거친 숨을 내쉬며 이마에 식은땀을 닦으려던 찰나. 숲속에서 늑대 무리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기관총 소리가 이어졌다. 두두두두. 젠장. 도진이 욕설을 내뱉었다. 늑대에게 쏘는 총이 아니었다. 놈들이 늑대 떼와 조우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난전은 바로 이 동굴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옷 입어.
빨리! 도진이 서윤을 향해 소리쳤다. 놈들이 늑대 때문에 정신없는 틈에 빠져나가야 해. 서윤은 덜 마른 옷을 허둥지둥 껴입었다. 동굴 입구에 쓰러진 거대한 늑대 사체를 보며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다. 이 남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맨손으로 괴물을 잡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들은 동굴 뒤쪽의 좁은 틈새로 빠져나갔다.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늑대떼가 용병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눈밭은 사람과 짐승의 피로 뒤범벅이었다. 지금이야. 도진이 서윤의 손을 잡고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달렸다. 하지만 운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동료를 엄호하기 위해 높은 나무 위에 매복해 있던 저격수 하나가 움직이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 탕! 도진의 발밑 바위가 산산조각 났다. 뛰어! 그가 서윤을 앞으로 밀쳤다. 그들은 눈 덮인 가파른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도진은 달리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교묘하게 부비 트랩을 설치했다.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숲 전체를 지뢰밭으로 만들고 있었다. 뒤쫓던 용병 하나가 덤불을 헤치고 나오다 도진이 쳐놓은 낚싯줄에 걸렸다. 팽팽하게 휘어있던 통나무가 튕겨나가며 놈의 가슴팍을 강타했다. 놈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뒤로 나뒹굴었다. 뒤돌아보지 마. 서윤이 멈칫하자 도진이 소리쳤다. 그들은 마른 계곡에 도달했다. 하지만 앞쪽에서 나타난 3명의 용병이 길을 막아섰다. 놈들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총구를 겨눴다. 갈 때까지 갔군. 하얀 늑대. 용병 대장인 흉터 얼굴에 러시아인이 걸어 나왔다. 계집을 넘겨. 그럼 고통 없이 보내주지. 도진이 서윤의 손을 놓았다. 그는 그녀 앞을 막아섰다.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다. 천천히 두 손을 들었지만 그의 눈은 거리를 계산하고 있었다. 10m. 3명. 붕속 5m por segundo. 이 박사. 도진이 작게 속삭였다. 내가 엎드려라고 하면 귀를 막고 최대한 크게 비명을 질러. 뭐라고요? 엎드려. 서윤은 반사적으로 눈밭에 납작 엎드렸다. 동시에 도진은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섬광탄 플래시뱅의 핀을 뽑아 바닥에 내리꽂았다. 펑. 강렬한 섬광과 고막을 찢는 폭음이 터졌다. 3명의 용병이 눈을 감싸며 비틀거렸다. 그 혼란의 찰나. 도진은 유령처럼 파고들었다. 도진은 총을 쓰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놈에게 달려들어 크라브마가 근접 격투술로 손목을 꺾고 빼앗은 단검을 두 번째 놈의 어깨에 박아 넣었다. 하지만 흉터 얼굴의 대장은 만만치 않았다. 시력을 예상보다 빨리 회복한 그는 대구경 데저트 이글을 꺼내 바닥에 엎드린 서윤을 조준했다. 죽어라. 이년아. 방아쇠가 당겨지려는 순간 도진은 공격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몸을 날려 인간 방패가 되어 서윤을 덮쳤다. 탕.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다. 서윤은 묵직한 무게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뜨끈한 액체가 뺨 위로 튀었다. 크. 도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가 그녀 옆으로 쓰러졌다. 오른쪽 허벅지에서 선혈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대구경 탄환이 근육을 뚫고 뼈나 동맥을 건드린 것 같았다. 대위님, 한도진 씨. 서윤이 비명을 질렀다.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도진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내 허리춤에 단검을 뽑아 두 번째 사격을 준비하던 대장의 손목을 향해 던졌다. 대장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가어서. 도진이 창백해진 얼굴로 헐떡였다. 서윤은 자신을 지키려다 쓰러진 무적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묘한 분노와 결의가 차올랐다. 그녀는 의사였다. 비록 연구직이지만 인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고 신음하는 용병들을 향해 눈을 감고 난사하여 접근을 막았다. 그리고 도진에게 달려갔다. 죽지 마요. 날 지킨다고 약속했잖아.
서유는 자신의 셔츠 소매를 찢어 상처 위쪽을 묶어 지혈했다. 토닉해. 떨리지만 정확한 손놀림이었다. 총, 쏠 줄 아나. 도진이 식은땀을 흘리며 힘겹게 물었다. 게임에서 배웠어요. 잔소리 말고 일어나요. 이 케이지 이상의 물건은 들어본 적도 없던 재벌가 아가씨가 이를 악물고 도진의 겨드랑이에 몸을 넣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가야 해요. 얼어붙은 폭포 뒤쪽에 동굴이 하나 더 있어요. 차가 폭발하기 전에 위성 지도에서 봤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호했다. 중상을 입은 남자와 탈진한 여자,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하며 눈보라 속을 걸었다. 역할이 뒤바뀌었다. 이제 상처 입은 우두머리 늑대를 이끄는 건 서윤이었다. 그들은 간신히 폭포 뒤에 은신처로 숨어들었다. 축축했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서윤은 도진을 눕혔다. 붕대는 이미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녀가 상처를 확인하며 말했다. 탄두가 안에 박혀 있어요. 빼내지 않으면 폐혈증이 올 거예요. 하지만 도구가. 도진이 거친 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단검을 꺼냈다. 당신 의사잖아. 맞지. 그가 흐릿해지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이걸 써 꺼내 당장. 뭐라고요? 단검으로? 마취도 없이. 쇼크사할 수도 있어요. 서윤이 경악하며 고개를 저었다. 난 그렇게 쉽게 안 죽어. 해, 아니면 내가 직접 하지. 도진이 불에 달구어 시뻘개진 단검을 내밀었다. 서윤은 칼을 쥐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 담긴 절대적인 신뢰를 보았다. 평생 아버지에게서조차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눈빛이었다. 알았어요. 할게요. 소리 지르지 마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뜨거운 칼끝을 그의 살에 댔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도진은 마른 나무 토막을 입에 물고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었지만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피비린내와 고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무엇보다 질긴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진짜 위험은 외부의 총탄뿐만이 아니라 이 임무 뒤에 숨겨진 더러운 비밀에 있다는 것을. 야전 수술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다. 찌그러진 탄두가 차가운 바닥에 쨍그랑 떨어졌다. 서윤은 탈진하여 쓰러지듯 앉았다. 피범벅이 된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운 도진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도진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했다. 호흡이 얕고 불규칙했다. 서윤은 남은 셔츠 조각으로 상처를 감쌌다. 창백하게 질린 그의 각진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를 경호원이 아닌 한 남자로서 바라보았다. 왜 그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고작 임무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녀는 도진의 안주머니를 뒤져 진통제나 항생제를 찾으려 했지만 나온 건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 몇 년 전에 도진이 동료와 어깨 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생존만이 유일한 명령이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불타버린 은색 가방이 떠올랐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도진 씨. 그녀는 의식 없는 그에게 고백했다. 그 가방엔 돈도 평범한 기밀 서류도 없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소유한 그룹이 지하 조직의 의뢰로 비밀리에 개발한 치명적인 생화학 바이러스. 그리고 그 치료제인 차세대 백신 샘플이었다. 서윤은 정부에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폐기하기 위해 훔쳐 달아난 것이었다. 도진이 받은 임무 내용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적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도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충직한 군인인 도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잔혹한 내부 숙청에 휘말린 것이다. 그는 배신자를 지키고 있었다. 사실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서윤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때 도진이 움찔했다. 고열이 시작됐다.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감염이 시작된 것이다. 그가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안 돼, 가지마, 민호야, 후퇴해.
함정이야. 그는 과거의 악몽 속을 헤매고 있었다. 허공을 휘젓는 그의 손을 서윤이 급히 잡았다. 나 여기 있어요, 도진 씨. 나 여기 있어. 도망쳐, 날 버리고 가. 그가 신음했다. 영화의 동굴 속에서 그는 식은땀을 비 오듯 쏟고 있었다. 서윤은 당장 열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약도 물도 없었다. 오직 얼음과 눈뿐. 얼음 폭포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했다. 지금 나가는 건 자살행위였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도진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도진이 이동 중에 툭툭 던지듯 가르쳐준 생존 지식을 떠올렸다. 눈은 끓여 먹어야 해. 흰 버드나무 껍질엔 살리신이 들어있어. 천연 진통제이자 해열제지. 흰 버드나무. 이곳으로 들어올 때 절벽 쪽에 위태롭게 자라던 그 나무를 봤었다. 서윤은 일어섰다.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었다. 도진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기다려요. 이번엔 내가 당신을 살릴 차례야. 온실 속 화초 같았던 그녀가 자신의 남자를 살리기 위해 잔혹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밖에는 맹추위뿐만 아니라 열화상 스코프로 그녀의 움직임을 쫓는 붉은 눈이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철컥 장전 소리가 들렸다. 바람은 소금에 절인 채찍처럼 서윤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녀는 얼음으로 뒤덮인 미끄러운 절벽에 매달려 있었다. 1cm 움직일 때마다 사신과 줄다리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발밑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이었다. 할 수 있어. 이서윤. 넌 천재잖아. 바이러스 유전자 지도도 해독했는데 이깟 풀떼기 하나 못 듣겠어. 그녀는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침내 얼어붙은 손가락 끝에 거친 나무 껍질이 닿았다. 그녀는 서둘러 껍질과 잎을 뜯어 주머니에 쑤셔 넣고 미친 듯이 동굴로 기어 돌아왔다. 돌아왔을 때 도진은 격렬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고열이 그를 깊은 환각 속으로 끌고 갔다. 그는 서윤을 보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건 도도한 아가씨가 아니라 과거 자신의 팔 안에서 죽어간 동료였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널 못 살렸어. 강철 같은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윤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철모 차량 잔해에서 주운의 눈을 담아 라이터와 마른 이끼로 피운 작은 불 위에 올렸다. 버드나무 껍질을 넣고 쓴 약물을 다렸다. 마셔요, 도진 씨. 마셔. 그녀가 그의 머리를 받치고 그릇을 입가에 댔다. 도진은 몽롱한 상태에서 그녀의 손을 쳐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부상자에게 줘. 당신이 부상자라고. 이 바보야. 서윤이 소리쳤지만 목이 메었다.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쓴 약물을 자신의 입에 머금고 고개를 숙여 그의 입술에 포개어 흘려 넣었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삼켰다. 쓴맛과 그녀 입술의 부드러운 단맛이 섞여 그를 진정시켰다. 서윤은 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했다. 그녀는 밤새 그를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식은땀을 닦아주고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위로를 속삭였다. 당신은 살 거예요. 살아서 나한테 빚 갚아야죠. 섬을 사달라면 사줄게요. 군대를 달라면 줄게요. 뭐든 다 줄게요. 새벽녘이 되자 도진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호흡이 안정을 찾았다. 서윤은 탈진하여 그의 가슴에 고개를 묻고 잠이 들었다. 도진이 눈을 떴을 때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몸은 한결 가벼웠다. 그는 품에 안겨 잠든 서윤을 보았다. 흙투성이 얼굴, 터진 입술, 절벽을 오르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고운 손. 도진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이 여자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임무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가 살짝 움직이자 서윤이 놀랐겠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보더니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깨어났어. 나쁜 자식.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도진은 당황했다. 어색하게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너무 거친 자신의 손을 보고 멈칫했다. 고맙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날 살렸어. 알면 됐어요. 당신 목숨 이제 내 거예요. 서윤이 코를 훌쩍이며 특유의 거만함을 가장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도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화약 냄새가 나. 놈들이 아주 가까이 있어. 그는 일어나려다 다리의 통증에 신음했다. 하지만 도진은 707이다. 그는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고 칼을 짚고 일어섰다. 가자.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그들이 동굴 밖으로 나서자마자 도진의 가슴 주머니에서 삐 소리가 났다. 휴대전화가 아니었다. 고장 난 줄 알았던 긴급 비상 호출기였다. 그는 단말기를 꺼냈다. 녹색 화면에 텍스트가 떴다. 목표 노출됨, 구조 임무 취소, 증거 인멸 요망. 도진은 얼어붙었다. 증거 인멸. 그는 서윤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 사람들, 우릴 구하러 오는 게 아니죠.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릴 죽이러 오는 거야. 도진이 이를 갈며 단말기를 부서질 듯 쥐었다. 잔혹한 진실이 드러났다. 조직이 그를 버렸다. 우린 팔려 넘겨졌어. 도진이 등지고 선 바위처럼 차갑게 말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다. 아빠가 딸 대신 백신을 선택했어. 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증거를 지우고 싶은 거야. 청승 떨지 마. 도진이 낮게 일갈하며 그녀를 일으켰다. 배신당했으면 뭐 어쩔 건데. 난 누굴 믿고 살아남은 적 없어. 잘 들어. 우린 에너지가 필요해. 빈속으로는 뛸 수 없고 나도 단백질 없이는 못 싸워. 여기에 먹을 게 어딨어요. 눈이랑 돌뿐인데. 있어. 아주 많이. 볼 줄만 안다면. 도진은 그녀를 바람이 덜 부는 골짜기로 데려갔다. 그는 단검으로 고목 아래 쌓인 눈을 파헤쳤다. 이건 마사냥 뿌리다. 탄수화물이 풍부해. 그리고 저기 얇은 얼음 밑에 있는 건 팬뱅이다. 근육 회복의 최고지. 서윤은 도진의 손에 들린 하얗고 통통한 산뱅이를 보고 구역질을 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저 징그러운 건 절대 안 먹어요. 먹어. 도진은 태연하게 팬뱅이를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다. 밥맛이랑 비슷해. 순수 단백질이야. 뛸 힘이 필요해. 이제부턴 죽도록 달려야 하니까. 도진이 맛있게 먹는 모습. 그리고 위장이 뒤틀리는 허기에 서윤은 눈을 질끈 감고 팬뱅이를 삼켰다. 삼삼거렸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잘했어. 도진이 드물게 미소 지었다. 그 후 그는 바위에서 자라는 특별한 이끼를 찾았다. 입으로 씹어 으깬 뒤 다리 상처에 발랐다. 무리끼 스팡넘. 다. 천연 항생제이자 붕대보다 흡수력이 좋아. 이게 야생의 혈청이야. 도진의 특별한 생존 지식 덕분에 두 사람은 체력을 회복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정오 무렵 그들은 눈 위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용병들의 군화 자국이 아니었다. 먼저 지나갔지만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흔적이었다. 도진은 흔적을 따라 큰 크레바스빙하 틈로 갔다. 그 아래 반쯤 눈에 파묻힌 한국군 군복을 입은 시체 세 구가 있었다. 정찰대. 도진이 속삭이며 아래로 뛰어내렸다. 시체를 뒤집었다. 얼굴은 보랏빛으로 얼어 있었고 목에는 예리한 자상이 있었다. 저 사람들, 당신 동료예요. 서윤이 위에서 떨며 물었다. 아니, 다른 부대야. 우리보다 먼저 길을 뚫으러 온 선발대지. 도진은 시체를 수색해 군용 무전기를 찾았다.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 그가 무전기를 켰다. 치직거리는 잡음 뒤로 익숙하고 냉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팀 보고 쥐새끼 같은 정찰대는 처리했다. 하얀 늑대와 인지를 계속 추적 중. 이상. 도진은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 외국인 적군이 아니었다. 그가 친형처럼 따르던 직속 상관. 김중령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도진은 무전기가 으스러지도록 쥐었다. 그가 가장 신뢰했고 이 임무를 맡긴 사람이 바로 이 사냥의 지휘관이었다. 도진 씨, 저기 봐요. 서윤이 비명을 질렀다. 크레바스를 둘러싼 절벽 위에서 수십 개의 검은 총구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장교 코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다. 익숙한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안녕, 아우님. 살해신자리는 마음에 드나. 김중령이 껄껄 웃었다. 뛰어. 도진이 소리쳤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벽 바로 밑에 발견한 작은 땅굴로 서윤을 밀어넣기 위해서였다. 발사. 김중령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콩 볶는 듯한 총성이 울렸다. 도진이 서 있던 자리가 벌집이 되었다. 그는 간발의 차로 땅굴 안으로 몸을 날렸고 튀어오른 돌조각들이 등에 박혔다. 도진 씨, 괜찮아요? 서윤이 기겁하며 그를 살폈다. 아직 안 죽었어. 도진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하지만 갇혔어. 여긴 막다른 길이야. 밖에서 김중령의 확성기 소리가 동굴 안으로 비아냥거리듯 울려 퍼졌다. 한도진, 넌 내가 키운 최고의 병사야. 귀찮게 하지 마라. 그 계집만 넘겨주면 군인의 명예로운 죽음을 선사하마. 알다시피 그 백신은 암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야. 우리 둘이 평생 왕처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개자식, 도진이 포효했다. 그는 서윤을 보았다. 그녀는 동굴 구석에 웅크린 채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와 인간 탐욕의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날 넘길 건가요? 서윤이 떨리지만 똑바로 그를 보며 물었다. 저 사람은 당신 상관이잖아요. 그리고 돈, 엄청난 돈인데. 도진은 그녀를 보고 총알이 빗발치는 동굴 입구를 보았다.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총알 7발, 707의 명예는 돈으로 못 사. 도진이 총을 장전했다. 그리고 난 배신자가 제일 싫어.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혈로를 뚫을 테니. 안 돼요? 나가면 죽어요. 서윤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좁은 동굴을 둘러보았다. 천장 틈새로 희미한 빛과 함께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도진 씨, 저 위를 봐요. 물이 흘러요. 위쪽이 지상이나 지하 수로랑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틈은 좁았지만 이곳 지질은 물은 석회암이었다. 똑똑하군. 도진이 입꼬리를 올렸다. 배낭에서 시사 폭약 소량을 꺼냈다. 마지막 상황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다. 귀마가 하늘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는 틈새에 시사를 설치했다. 강! 둔탁한 폭발음이 산을 울렸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위쪽으로 통로가 뚫렸다. 떨어진 암석들이 아래쪽 입구를 막아 용병들의 진입을 차단했다. 가자. 올라가. 그들은 잔해를 밟고 올라가 극적으로 포위망을 뚫었다. 그들이 나온 곳은 산 뒤편, 놈들이 예상치 못한 곳이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더 끔찍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압록강. 국경에 거대한 강이 얼어붙고 있었다. 얇고 갈라진 살얼음판, 그 밑에는 죽음의 급류가 흐르고 있었다. 강을 건너야 해. 도진이 말했다. 강 건너는 타국 땅이야. 놈들도 대놓고 총질은 못해. 얼음이 너무 얇아요. 저기 봐요. 물 흐르는 게 보여요. 서윤이 몸서리쳤다. 뒤로 갈 길은 없어. 가자. 그들이 강 위로 발을 내디뎠다. 지지직. 쩍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려왔다. 마치 사신의 카운트다운처럼 강 위는 숲속보다 바람이 2배는 강했다. 살을 애는 추위였다. 도진이 긴 막대기로 바닥을 두드리며 앞장섰고 서윤은 그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뒤따랐다. 뒤꿈치에 힘주지 마. 미끄러지듯 걸어. 스케이트 타듯이. 도진이 갈라진 얼음판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지시했다. 강 중간쯤 왔을까? 뒤쪽 강변에서 폭음이 들렸다. 김중령의 부대가 그들을 발견했다. 피웅, 피웅.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얼음판에 박혀 파편을 튀겼다. 뛰어. 흩어져. 뭉쳐 있으면 깨진다. 도진이 소리쳤다. 그들은 미끄러운 얼음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총알이 맹렬하게 뒤를 쫓았다. 중기관총 탄환 하나가 서윤의 바로 앞 얼음을 강타했다. 콱, 직, 거미줄 같은 균열이 순식간에 퍼지며 서윤과 도진을 갈라놓았다. 악, 서윤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충격으로 그녀 등 뒤에 얼음이 산산조각 났다. 서윤아. 도진이 뒤를 돌아보며 몸을 날렸다. 하지만 늦었다. 얼음판이 뒤집혔다. 서윤은 시커먼 물속으로, 영하의 지옥으로 풍덩 빠졌다. 심장을 찌르는 냉기에 전신이 마비되었다. 그녀는 허우적거렸지만 물을 먹은 두꺼운 옷이 쇳덩이처럼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어둠과 추위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수면 위 희미한 빛이 멀어져 갔다. 나 죽는구나. 의식이 흐려졌다. 그때 검은 그림자 하나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도진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죽음의 함정으로 다이빙했다. 그는 수달처럼 물살을 가르고 그녀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멱살을 잡고 위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위쪽 얼음은 유속 때문에 이미 닫혀 있었다. 출구가 막혔다. 그들은 얼음 밑에 갇혔다. 서윤의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물을 들이키기 시작했다. 도진은 그녀의 보랏빛 얼굴을 보았다. 남은 시간은 몇 초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당겨 입술을 포개었다. 로맨틱한 키스가 아니었다. 자신의 폐 속에 남은 마지막 산소를 그녀에게 불어넣는 것이었다. 생명이 호흡을 타고 전해졌다. 서윤의 눈이 번쩍 뜨였다. 탁한 물속에서 그의 결연한 얼굴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놓고 단검을 뽑아 있는 힘껏 위쪽 얼음을 찔렀다. 강. 얼음에 금이 갔다. 그가 주먹을 날렸다. 얼음이 박살났다. 그는 서윤을 먼저 수면 위로 밀어 올린 뒤 자신도 솟구쳐 올라와 고통스러운 숨을 토해냈다. 살았다. 그들은 더 두꺼운 얼음판 위로 기어 올라왔다. 흠뻑 젖은 몸이 미친 듯이 떨렸다. 바람이 젖은 옷을 순식간에 갑옷처럼 얼려버렸다. 멈추면 안 돼. 멈추면 바로 동사야. 도진이 서윤을 일으켰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검은 헬기 한 대가 하늘에 나타났다. 서치라이트가 강 한복판에 젖은 채 서 있는 두 사람을 비췄다. 헬기의 서치라이트는 악마의 눈처럼 그들을 차삼했다. 로터가 일으키는 강풍에 강물이 요동치고 얼음 조각들이 서로 부딪혀 굉음을 냈다. 생포하려는 거야. 도진이 소음을 뚫고 소리쳤다. 저쪽 숲으로 뛰어. 빨리. 헬기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었지만 사람을 맞추지 않고 진로를 차단하며 그들을 몰아갔다. 도진은 근처 얼음 조각 위에 떨어진 용병의 RPG 로켓포를 발견했다. 이전 교전의 잔해인지 강을 건너다 떨어뜨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기회였다. 미친 생각이 스쳤다. 서윤아. 뛰어. 뒤돌아보지 마. 그는 그녀를 강변으로 밀치고 자신은 반대로 무기를 향해 달렸다.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도진은 얼음 위를 슬라이딩하며 RPG를 낚아챘다. 무릎을 꿇고 포를 어깨에 맸다. 저공 비행 중인 헬기를 조준했다. 웃어라. 개자식들아. 슈욱. 로켓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날아갔다. 조종사가 급히 기체를 틀었지만 늦었다. 로켓이 헬기 꼬리를 강타했다. 쾅. 헬기가 균형을 잃고 빙글빙글 돌다 강물로 처박혔다. 거대한 물기둥과 불기둥이 치솟으며 얼음판을 박살냈다. 충격파에 도진이 나뒹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숲 가장자리에 서 있는 서윤을 향해 죽어라 달렸다. 헬기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그들은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강을 건넜다. 직접적인 시야에선 벗어났다. 하지만 물에 젖은 후 찾아온 추위가 진짜 적이었다. 얼어붙은 옷이 살을 파고들었다. 난로를 찾아야 해.
도진의 이가 딱딱 부딪혔다. 입술은 흑빛이었다. 다리 상처가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천만다행으로 그들은 오래된 소나무 숲 뒤에 숨겨진 폐쇄된 산림 감시 초소를 발견했다. 낡고 기울어졌지만 지붕이 있었고 무엇보다 낡은 벽난로가 있었다. 도진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부서진 의자, 낡은 책, 커튼. 태울 수 있는 건 모조리 벽난로에 넣고 불을 붙였다. 불길이 타오르며 구원의 열기를 내뿜자 두 사람은 난로 앞에 쓰러졌다. 또다시 젖은 옷을 벗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러움도 저항도 없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의 침묵만이 있었다. 서유는 도진을 보았다. 친구의 흉터가 뒤덮인 몸, 퉁퉁 부어오른 총상. 그녀는 다가가 그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당신이 날 살렸어요. 또다시 그녀가 울먹였다. 물속에서의 키스. 자신의 숨이 끊어질 때 그가 나눠준 생명의 숨결이 떠올랐다. 임무니까. 도진이 불꽃을 바라보며 시선을 피했다. 아니요, 임무만으론 그렇게 못해요. 서윤이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한도진 씨, 당신은. 그녀는 말을 맺는 대신 고개를 숙여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이번엔 인공호흡이 아니었다. 진짜 키스였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전율. 그리고 사랑의 키스였다. 도진은 잠시 굳었다가 이내 그녀를 으스러져라 끌어안고 격렬하게 응답했다. 눈보라치는 폐가에서 죽음이 도사리는 밖을 잊은 채 두 개의 뜨거운 심장이 하나로 뛰었다. 하지만 이 짧은 평화는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그날 밤은 서윤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다. 그녀는 도진의 품에 안겨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밖에서 무력하게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이 일이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서윤이 그의 가슴팍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물었다. 전역할 거야. 도진이 잠긴 목소리로 답했다. 고향에 가서 작은 농장을 할 거야. 사과나무 심고 개 키우고 총 없는 삶을 살고 싶어. 지루하게 들리는데 서윤이 킥킥 웃었다. 근데 사과 따는 일꾼 필요하면 나 지원해도 돼요. 내 몸값이 좀 비싸긴 한데. 도진이 드물게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재벌가 딸이야. 그 손은 시험관 잡고 수표에 사인하는 손이지. 사과 따는 손이 아니야. 배우면 되잖아요. 총 쏘는 거랑 배뱅이 먹는 것도 배웠는데. 그녀가 고집스레 대꾸했다. 그래, 살아서 돌아간다면. 도진이 그녀의 이마에 입 맞췄다. 고용하지, 종신계약으로. 그것은 서윤이 들어본 말 중 가장 서툴지만 진심 어린 프러포즈였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잦아들었다. 창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하지만 햇살과 함께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백 개의 발자국 소리가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도진이 벌떡 일어나 창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젠장. 김중령이 남은 병력과 국경지원 병력까지 몽땅 끌고 왔다. 수백 명의 중무장 병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장갑차와 유탄 발사기까지 보였다. 완전히 포위됐어. 도진이 굳은 얼굴로 돌아봤다. 가만히 있으면 이 집이 우리 무덤이 될 거야. 싸울까요? 서윤이 권총을 집어들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니, 당신은 안 싸워. 당신은 도망쳐. 도진이 지도를 꺼내 산 뒤편의 붉은 점을 가리켰다. 여기가 CIA의 비밀 접선 장소야. 내가 그들과 통하는 비상 주파수를 알고 있어. 저기까지만 가면 그들이 보호해 줄 거야. 당신은요? 혼자서 저 군단을 막겠다고요. 서윤이 소리쳤다. 내가 놈들을 묶어둘게. 이 집은 방어하기 좋아. 요새로 만들 거야. 싫어요. 안 가. 당신 혼자 두고 절대 안 가요. 서윤이 그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겨우 찾았는데 이렇게 잃을 순 없었다. 도진은 그녀를 떼어내고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서윤아, 잘 들어. 넌 그 백신으로 수백만 명의 희망을 쥐고 있어. 그리고 내 심장을 쥐고 있고.
내가 죽으면 내 희생은 개죽음이야. 살아, 내 목까지 살아줘. 그는 그녀를 뒷문 쪽 마룻바닥 아래 숨겨진 작은 숲길 통로로 밀었다. 가. 뒤돌아보지 마. 이건 마지막 명령이다. 서유는 흐느끼며 그를 마지막으로 보고 지하 통로로 들어갔다. 도지는 입구를 닫고 낡은 카펫으로 덮었다. 그는 정문을 향해 섰다. 가진 총을 모두 장전했다. 자, 개자식들아, 내 목 가지러 와라. 전투는 창문을 깨고 들어온 수류탄으로 시작되었다. 쾅! 나무 문이 박살났다. 매캐한 연기, 특수부대원들이 진입했다. 하지만 도지는 그곳에 없었다. 그는 대들보 위에 매달려 있었다. 탕! 탕! 위에서 쏜 두 발이 선두의 두 놈을 쓰러뜨렸다. 도지는 뛰어내려 세 번째 놈의 목을 긋고 기관단총을 빼앗아 문 밖을 향해 난사했다. 들어와. 지옥행 급행열차 타고 싶은 놈부터 들어와. 도진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포효했다. 밖에서 김중령이 명령했다. 태워. 산채로 태워버려. 화염병 몰로토브 칵테일스의 빗발치듯 날아들었다. 불길이 맹렬하게 치솟아 건조한 나무 벽을 집어삼켰다. 검은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웠다. 도지는 기침을 토하며 부엌 쪽으로 물러났다. 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 휴대용 가스통, 남은 탄약, 창고에서 찾은 휘발유 통을 모아 거대한 급조 폭발물 IED를 만들었다. 다 같이 죽자. 그는 기다렸다. 놈들이 그가 타 죽었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때까지. 김중령과 정예 부대원들의 그림자가 문가에 나타났을 때 도지는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총을 들어 가스통을 겨눴다. 지옥에서 보자. 중령, 夸, 아, 앙.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이 터졌다. 오두막은 수천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아 하얀 설원을 붉게 물들였다. 폭풍이 주변 숲을 초토화했다. 멀리서 접선 장소에 도착한 서유는 폭발음을 들었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진 씨. 그녀는 눈밭에 무릎 꿇고 절규했다. 그녀의 심장도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마지막 숨까지 그녀를 지켰다. 그때 CIA 헬기가 머리 위에 나타났다. 미군들이 내려와 그녀를 태웠다. 서유는 멀어지는 불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공허하고 차갑게 식어갔다. 한도진 대위의 사망과 국경 폭발 사고는 철저히 은폐되었다. 정부는 가스 폭발 사고로 발표했다. 김중령은 임무 수행 중 순직으로 처리되어 훈장까지 받았다. 사실은 도진과 함께 뼈도 못 추렸지만 서유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백신 샘플을 한국 정부 대신 세계보건기구 베가시 넘겨 올바르게 쓰이도록 했고 도진의 팀을 배신한 고위 관료들의 비리 증거를 모조리 폭로했다.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났다. 주모자들은 구속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차가운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의 그룹을 물려받아 참전 용사와 전사자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으로 탈바꿈시켰다. 매일 밤 그녀는 그 눈보라치는 꿈을 꾸었다. 불가에서 웃던 도진의 얼굴을 보았다. 거짓말쟁이. 그녀는 밤마다 속삭였다. 평생 사과 따게 해준다면서.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서유는 그를 위한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 국경지대를 찾기로 결심했다. 불타버린 오두막 터에 추억그가 줬던 스카프에 젤을 뿌리고 싶었다. 그녀는 경호원도 없이 홀로 갔다. 두꺼운 코트에 등산화를 신고 그날 그가 입으라고 강요했던 그 차림 그대로 도착했을 때 오두막은 하얀 눈 위에 검은 재만 남긴 채 사라져 있었다. 주변 나무에는 새싹이 돋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서유는 하얀 국화꽃 다발을 그을린 땅에 놓았다.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나왔어요. 당신 말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이 보고 싶어요. 그녀는 몇 시간이고 앉아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다. 문득 등 뒤에서 눈 밟는 소리가 들렸다. 짐승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의 발소리였다. 약간 절뚝거리지만 묵직하고 안정된 발소리. 서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10미터 뒤. 늙은 소나무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한쪽 다리를 절며 뺨에는 긴 흉터가 생긴 남자. 하지만 그 눈돈. 국경의 밤처럼 깊고 검은 그 눈동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눈이었다. 그의 손에는 빨갛게 익은 사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대위님, 서윤이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이야 아니면 환영이에요. 남자가 미소 지었다. 흉터 때문에 일그러졌지만 봄햇살보다 따뜻한 미소였다. 내가 말했잖아. 예전보다 더 거칠어진 목소리였지만 위험은 여전했다. 사과 따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1년이나 지각했군. 이서윤 사원. 서윤은 달려가 그를 와락 껴안았다. 충격에 두 사람 모두 눈밭에 나뒹굴었다. 하지만 도진은 아픈 기색 없이 그녀를 꽉 끌어안고 바람 냄새가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살아있었어. 진짜 살아있었어. 서윤이 오열하며 그의 얼굴과 어깨를 더듬어 확인했다. 쉽진 않았어. 도진이 옅게 웃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폭발 충격으로 지하 벙커로 튕겨 나갔어. 거기서 3일 동안 갇혀 있었고 뼈도 몇 개 더 부러졌지. 운 좋게 현지 사냥꾼이 날 발견했어. 왜 연락 안 했어요? 난 당신 죽은 줄 알고. 그녀가 그의 가슴을 팡팡 쳤다.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리고 그 하이에나 떼를 당신이 완벽하게 청소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 내 존재가 당신을 또다시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도진이 설명했다. 그리고 당신이 나 같은 절름발이 흉터쟁이를 싫어할까봐 겁도 났고. 바보. 서윤이 그의 뺨 흉터에 키스했다. 당신이 한 줌 재가 됐어도 사랑했을 거야. 당신은 내 영웅이야. 나의 하얀 늑대야. 그들은 눈밭에 누워 쏟아지는 봄 햇살을 받았다. 눈보라는 지나갔다. 춥고 잔혹했던 겨울은 물러가고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그럼 일자리 제한 아직 유효해요.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유효해. 월급은 사랑으로 지급. 계약기간 무제한. 사직 불가. 도진이 답했다. 계약할게요. 도진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는 저 멀리 골짜기를 가리켰다. 새로 지은 작은 집과 꽃이 만발한 사과 과수원이 보였다. 집에 가자, 여보. 그들은 손을 잡고 눈 녹은 길을 걸어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길게 늘어졌다. 생사를 건 도주 끝에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 국경의 하얀 늑대와 당찬 아가씨의 전설은 이곳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증거로서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707 특임대의 또 다른 전설이 궁금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차가운 눈보라가 멈추고 따스한 봄햇살이 비치는 사과 과수원의 풍경을 떠올리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도진 대위와 이서윤 박사가 겪은 생사의 여정은 단순히 가상의 액션 드라마를 넘어 우리네 인생이 마주하는 시련과 극복, 그리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삶 역시 때로는 국경의 눈보라처럼 예고 없이 혹독한 시련을 몰고 옵니다. 도진에게는 믿었던 동료의 배신과 죽음의 위협이, 서윤에게는 가족의 비정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결코 물러서지 않는 마음입니다. 도진이 절벽 앞에서 707에게 막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하며 뛰어내렸던 그 용기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기보다는 불확실한 가능성이라도 믿고 한 발짝 내딛는 그 순간이 바로 생존과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함께함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멸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는 과정은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만했던 서윤이 자신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법을 배우고, 상처 입은 늑대 같았던 도진이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며 치유되는 모습은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마지막 숨결을 나누어 주던 그 장면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숨결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허가 된 오두막 자리에 다시 사과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어난 결말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영원할 수는 없으며, 모든 것이 타버린 재 위에서도 생명은 다시 움놉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봄과 안식처가 있을 것입니다. 도진과 서윤이 그랬듯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끝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향기로운 사과꽃이 만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는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하여 재구성된 창작물로서 드라마틱한 재미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적, 오락적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인물, 지명, 사건, 군부대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야기 속의 생존 기술이나 의료 행위는 전문가의 지도 없이 따라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가 이 이야기에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희망을 얻기를 바랄 뿐,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하얀 늑대와 당찬 아가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그리고 삶을 대하는 용기를 얻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감동적이고 가슴 뛰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여 희망의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바람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